세일즈 마스터가 많이 탄생했습니다. 24분의 세일즈 마스터가 탄생하셨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이름은 한번 호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은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은순, 허지윤, 권선아, 신일이나, 임채영, 주미진, 조수정, 김희자, 김혜영, 데니스, 실비아, 김병옥, 박희자, 박선주, 박정자, 김향숙, 김대유, 장찬규, 권기복, 김종례, 박성남, 최인영, 박옥 이상 24분이십니다. 호명하신 분 중에 참석하신 분들은 밖 안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분 참석하셨죠? 네. 먼저 한 번부터 나오시죠. 꽃다발이 왜 4개? 응? 한 분 꽃다발이 없나? 마음의 꽃다발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진 촬영 있으시겠습니다. 자, 애터미. 자, 사진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엄마, 이건 또 뭐예요? 자,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자리하시고요. 스피치는 김은순 사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예, 여기 마이크 받으시고 차지해야 돼요? 아, 예. 자, 여기 줄여받고. 안녕하세요. 양주 UME 센터 뉴 세일즈 마스터 김은순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저는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 지인인 정숙희 팀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아서 까먹었네. 스킨케어 체험 시작으로 애터미를 자세히 알게 되었고 RCC, APC 과정을 수료하면서 애터미의 가치를 알았고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인과 앱솔런트 스킨케어를 사용하면서 피부가 맑아지고 건강해지니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주었고 자연스럽게 애터미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의 지인들을 초대해서 스킨케어 체험을 꾸준히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같이 감동받은 지인들이 제품 구매로 판매사 도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재심 협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시스템을 통해 애터미 비전을 알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꿈과 목표는 부자 엄마가 되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언제든 함께 떠날 수 있는 여행을 꿈꿔봅니다.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애터미로 완성시키겠습니다. 10월 하반기 팀장이 되어서 승부 무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같은 은손 씨입니다. 예, 이은손 사장님. 같은 무슨 의미가 아니고 예. 손으로 들으니까 마이크가 멀어지는데.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데요. 자, 저는 그 세일즈 도전 과정을 제가 적어봤거든요. 이번에 승급한 금천중앙센터의 뉴 세일즈 마스터 이은순입니다. 이번 세일즈 도전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일즈 도전을 외치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겠고 여기저기서 화이팅! 하면서 외쳐주시는데 성공 못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떨려. 미리 그만둬야 되나? 괜히 한다고 했나?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스폰서인 김혜란 사장님과 김정건 본부장님께서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계보도를 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방법도 알려주시고 방향도 잡아주셨어요. 계보도를 보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서 후원도 해주셨고요.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께서도 불평 한번 안 하시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세일즈 도전을 통해서 애터미의 재심압력,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라는 정말 재심압력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세일즈 도전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사업은 어려워, 내 마음 같지 않아, 쉽지 않아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세일즈 도전을 외치고 나니 끊임없는 계보를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제품을 전달할 것이며 사용하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제품을 필요로 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에게 제품을 전달해야지 하면서 명단도 작성하게 되고 작성한 명단에서 제가 계획한 대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물론 거절도 당했어요. 그렇지만 계획한 대로 실행하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구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일즈 도전을 통해 너무도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의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 플랫폼 센터의 김희자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뉴 세일즈 마스터 김희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의 직업은 세 가지예요. 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조업을 33년 차 운영하고 있고요. 대학교에서 카페를 7년 차 운영 중이고요. 또 하나의 직업인 애터미를 1년 차 시작한 지 세 가지 직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 애터미를 만나게 된 건 한 10여 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애터미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같지 않고 그 예전에는 더 이런 게 심했잖아요. 네, 세 글자 다 아시죠?
네, 다단계. 근데 지금은 저는 다단계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마트도 다단계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다단계라는 이유로 당연히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흘러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또 그 백만갑을 하러 오신 김영자 국장님과 한영란 스폰서님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때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다단계라는 말을 안 했어요. 저 바빠요. 예. 글자는 세 글자인데 달라졌습니다. 다단계에서 저 바빠요. 네. 그러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국장님이 그냥 저를 놔두셨을까요? 이렇게 집게차로 딱 집어서 시스템 안으로 쏙 갖다 집어 넣어 주셨어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도 한두 번이지,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RCC, APC, 뭐 세미나 등등 이제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무식해서 다단계 바쁘니까 하다가 그 애터미란 시스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애터미는 글로벌 마케팅이며 여러 가지 그 가입비도 없고 진입비도 없대요. 그 유지비도 없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제가 몇 번 이 자리에 서면 떨지 않을 것 같은데 실은 제가 사실 되게 떨고 있어요. 네. 떠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니야. 떨고 있어요. 제가 한 세 번째 올라오면 잘할게요. 저기 미흡하더라도 봐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뉴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도전하면서 또 다른 하나는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재심합력으로 같이 하면 파트너들이 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이브닝 케어와 앱솔루트 셀렉티브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사춘기 때 화농성 여드름을 앓았어요. 근데 병원 치료를 많이 해주었지만 그래도 아시죠? 이렇게 살짝 흉자국이 남으면서 불구스름하게 색소 침착. 네, 그거는 병원의 힘을 빌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이 제품을 많이 쓰게 했더니 색소 침착도 약간 옅어지고 많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 최애 제품은 이브닝 케어와 앱솔루트 셀렉티브가 되었답니다. 네, 그리고 저의 꿈은 모두가 꿈인 임페리얼 마스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제가 꿈이 아닌 꿈을 현실로 이루게끔 한 계단 한 계단 제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에는 제가 팀장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도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동탄열정센터 오늘 스피치계의 청일점 김병옥 사장님 보시겠습니다. 네, 동탄 열정센터에서 열정의 불을 다시 불태우고 있는 김병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컴퓨터 관련된 일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면서 애터미는 들어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협력업체 회의를 갔을 때 제 스폰서님이 해모임 딱 한 포를 건네주면서 애터미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사업 소개도 했는데 그때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건네주면서 그러면 가입하세요 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바로 애터미 어플을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애터미는 회원이 자동 탈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저희 스폰서님 또 제 가입을 또 권유했습니다. 역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가입하세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초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사업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고, 그러면서 APC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RCC, APC 과정을 한번 들어봐라. 역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끌려가듯이 RCC, APC 과정을 들었고요. 손이산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손이산 석세스 아카데미 그날 밤에 제 곁을 떠나지 않던 제 스폰서님, 어떻게 할래? 뭔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몇 달을 끌어왔는데 하자고 생각하니 아직 확신이 없었고, 안 한다고 하자니 미안하고, 정말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6월 초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한번 알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6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애터미는 운명처럼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희 스폰서님이 운명인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스폰서님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제 대신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집에 생활용품이 하나씩 둘씩 애터미로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심지어 화장실 휴지까지도 애터미더라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연락 못했던 친구들, 지인들 하나 둘씩 연락을 하고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 연락을 피하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죠. 세 번째는 제 자신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애터미를 하면서 잃었던 열정도 찾았고 애터미의 긍정의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제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 항상 혼자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애로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그런데 애터미를 하면서 항상 주변에 스폰서님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전혀 애롭지 않다는 거 너무 그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한다는 건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같이 하는 파트너 그리고 스폰서님들과 함께하는 하나의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어떤 애터미의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와 함께 하시는 스폰서님들 모두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메이크 임페리얼! 예, 영검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스피치는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승급자들이 계신데요. 오늘 너무 멀리 계시고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스피치를 내 걸로 만드셨길 바랍니다. 자, 그래도 우리 어렵게 다음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승급하셨기 때문에 그 명단을 제가 호명해드리고 여러분들 같이 응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다이아몬드는 5명 탄생하셨는데요. 여수 압구정센터에 1명, 글로벌 드림센터에 4분이 탄생하셨습니다. 홍은숙 사장님, 팀장님, 차의강 팀장님, 김일예 팀장님, 윤주성 팀장님, 서희영 팀장님이시고요. 다음은 이제 그러면 우리 다이아몬드에게 박수는 한번 보내드려야지. 5분. 예. 자, 6월 달에는 한 분의 샤론 노지 마스터가 탄생하셨습니다.
글로벌 드림 센터의 한 분이신데요. 윤지현 샤론 로지 마스터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우리 자랑스러운 영원한 우리의 스폰서, 승리와 희망의 아이콘이신 우리 이승희 단장님의 금과 옥조 같은 말씀, 피와 살이 자, 우리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크럼 마스터 이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국의 석세스 아카데미를 6박 7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다녀오겠다는 사진도 못 올렸어요. 왜냐면 아침 너무 일찍, 네, 여러분들 다 주무실 때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또 마찬가지로 새벽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네, 여기가 더 더워요. 태국이 스콜이 있어가지고, 네, 한 번 이렇게 쫙 비가 오고 나면 그래도 좀 시원한데, 와, 진짜 우리나라는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네, 피서를 거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태국에 가서 또 파트너들 후원도 하고, 또 저도 많이 배우고, 네, 아주 정말 그 하루를 1년같이 이렇게 네, 살다가 왔습니다. 오늘 승급하신 뉴세일즈 마스터 분들의 승급 스피치가 너무 좋았죠.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진짜로 막 필드에서 뛰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어영부영 간 게 아니라 정말 그 15일 동안에 이 뉴라고 하는 첫 직급을 내 직급으로 가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우리 한번 다시 뉴 세일즈 마스터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승급한 것보다 파트너가 승급한 게 훨씬 더 기쁘시죠? 네. 그래서 우리들의 할 일은 내 파트너를 돈 벌게 하는 거다. 내 파트너를 직급 가게 하는 거다. 그래야지만 내 파트너들이 성장하면서 나도 같이 성장하거든요. 파트너들이 성장하지 않는데 스폰서가 성장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꿈은 파트너가 부자 되는 거, 파트너가 성공하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더운 여름에도 우리를 정신 번쩍 나게 하는 뭘까요?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건 뭘까요? 수박? 뭘까요? 결국 꿈입니다. 아무리 어떤 걸 우리에게 갖고 와도 결국 우리를 정신이 나게 하는 건 꿈이에요. 꿈이 없다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나깨나 생각해야 될 건 내 꿈. 네, 결국 내 스폰서도 아니고 내 파트너도 아니고 결국 내 꿈.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또 그 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에는 거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생전 처음 듣는다. 네, 성공에는 거래가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핑계나 변명, 합리화 다 필요 없다. 아무 소용없다.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면 못할 게 없고 안 할 게 없다. 거래는 없다. 네, 뭘 해주면 할게. 그건 싫어.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성공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거래하지 않는다. 무조건 해야 될 건 한다.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한다. 네, 바로 이런 얘기. 네, 당연한 거죠. 제가 이제 책에서 이 글을 읽고요. 먼저 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에 혹이 생겨서 좀 약물로 치료를 해봤는데 하나도 좋아지질 않아서요. 결국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열흘 정도는 제가 이제 말을 하면 안 되고, 네, 하고 나면 다시 좋은 목소리가 된다고 해서 추석이 이번에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 네, 그때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특히 크리스찬들 많으시죠? 네,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되도록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책에서 이 얘기를 읽고 정말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자영업 그리고 사업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 내가 자영업은 창업을 하면 오픈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영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음식 솜씨 이 정도쯤이면 나는 그래도 식당을 하면 돈을 벌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안 될 건데 자영업을 시작하진 않아요. 다 대부분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자영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은 어떤 마인드? 이건 힘들 것 같아. 이건 정말 되면 대박이야. 예.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런 돈을 번다면 야 이건 진짜 내가 성공한 거야. 이런 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결국 크기가 다르고 비전이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선택한 거지 자영업을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견이 줄면 당연히 기회도 준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건전한 유통사업이다 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2018년도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4%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건전하다. 그래 유통사업 맞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4명. 굉장히 열악했죠. 네, 그런데 4년 후에는 29.8%. 굉장히 많이 인식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예측하기를 50%쯤 될 것이다. 반반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가서 얘기해 보시면 네트워크에 대한 아까도 우리가 이제 스피치 하실 때 다단계 3글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이 플랫폼 하면 어떠세요? 그게 뭔데? 모르시죠? 다단계는 다 알아. 다단계라는 3글자는 다 아는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3글자는 모르는 분이 많아요. 바로 이거예요. 점점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플랫폼은 몰라요. 그러면 지금 4년 후 그래서 2026년도에는 반반 정도는 그래 다단계가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다단계가 아니야. 건전한 유통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기회는 줄고 있다. 오히려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들은 우리에게 기회가 많은 거죠. 사실은 나가서 거절받고 사실은 나가서 무시당하는 게 비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점점점 우리 모두가 애터미는 평범하고 지극히 보통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하는 그게 비전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점점점 더 능력 있고 더 스펙 좋고 인맥도 굉장한 사람들이 비전을 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뀌겠죠?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조금만 더 믿을 때가 있으면 안 해요. 내가 왜 다단계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옷가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하자고 했어요. 가장 많았던 게 아메이, 허벌라이프, 뉴스킨, 시너지. 정말 한 번도 안 끌려갔어요, 저는. 왜일까요? 저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저도 파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21년 동안 팔았는데 내가 또 팔아야 돼? 그리고 난 파는 거 못해. 난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뭔가 그 일은 떳떳하지 못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애터미는 제가 제품을 써보고 마케팅 플랜을 들어보고 제 생각이 바뀐 거죠. 이건 내가 할 일이네. 딱 나에게 맞는 일이네. 이거였던 거죠. 우리의 생각을 가장 먼저 바꿔주는 게 제품이라는 겁니다. 제품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들고 가는 거지 제품을 팔아서 27,000 PB 이거 맞추려고 제품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애터미라는 비즈니스를 선택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계속 그 일을 해요.
팔려다녀요. 30만 맞추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열심히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다 지치는 거예요. 옷도 판매사도 너무 멀리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열심히 했어. 열심히 잘못 간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시면 가장 먼저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제품 설명을 할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오늘 뭐를 팔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돼 버리면 방향 설정 잘못하고 너무 열심히 빠르게 잘못 가버려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2026년이 되면 50%쯤의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바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 나도 한 개쯤은 다단계를 해야 되는구나, 나도 한 개쯤은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빠르셔야 돼요.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이제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PB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삶이 무엇인가. 이 생각이 없으면 자꾸 방향이 틀어져요. 뭐 지금 본사에서 프로모션 안 풀어주나? 막 이렇게. 좀 PB업 안 시켜주나? 막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나라는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어떨 때 내가 행복한 걸 느끼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 내 현실 점검도.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난 무조건 다단계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방향이 잘못 갈 수 있는 걸 잡을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very very important. 여러분 수당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직급 가고 유지하고,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늘 내가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으셔야지만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빨리 중심을 잡습니다. 이게 안 되면 스폰서의 말 한마디, 파트너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막 흔들려서 이것 때문에 중요한 본질을 놓쳐요. 그리고 막 힘들어. 그것 때문에 애터미가 너무 나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 네, 이게 남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선택한 이 애터미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어떤 일인지, 여기에 대한 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고,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매일 하면서 오늘은 덥고 그래서 힘들고, 오늘은 춥고 그래서 힘들고, 바람이 불고, 늘 힘든 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내 사업입니다. 이건 내가 정립하셔야 돼요. 네. 돈을 버는 일이 아니다.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자산을 만드는 일. 여러분 돈을 빨리 버는 일은요, 최저시급 받으러 가시면 되잖아요. 편의점. 요즘 편의점도 줄고 있는 거 아시죠? 요즘은 카페도 줄고 있는, 불패 신화를 썼던 편의점이 줄고 있어요. 결국은 자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옷가게 하다가 이 대상포진이 걸려서 정말 딱 하루 가게 문을 못 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등에서 나서 엎어져서 잤는데, 제가 이 등보다 더 아픈 데가 머리 아팠었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월세를 내는 날인데 그 월세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때 제가 내가 이렇게 아파도,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다녀도 돈이 들어오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처음에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꼈는데, 저는 그때 그게 건물주인 줄 알았죠. 건물주, 좋겠다. 왜냐면 제가 월세를 내니까 저만 내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전체에 있는 그 가게 하시는 분이 전부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니까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애터미를 딱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게 건물주 되는 일이구나. 더 안전한 건물주. 근데 요즘 여러분 건물주 좋아요? 공실률이 그죠? 임대 또 임대, 건너 임대 이렇잖아요, 여러분. 대출받아서 건물 산 사람은요 지금 죽을 맛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공실률도 걱정할 필요 없는 온라인 건물주. 네.
결국 무에서 유를 만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지금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돈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물어봐요? 네, 애터미 시작하고 나면 한 달만 딱 돼도 얼마 벌어? 그리고 어때요? 6만 원 벌어 이러면 바로 너무 한심하게 너무 한심하게 막 나를 바라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얼마 벌어? 누리 엄마 얼마 벌어? 언니 얼마 벌어? 진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이거 제품 가격이 아니고요. 제 수당을 물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얼마 버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거짓말 하세요? 뻥치세요? 내가 제일 많이 벌었었던 때를 얘기하세요? 1억 벌 거야. 이거 앞으로 미래형. 네.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30만 원, 50만 원. 그리고 꼭 끝에 가서 하는 말. 그럼 사람들이 딱 그렇지 돈 벌겠어? 아니 왜 옷가게 잘하다가 왜 저래? 다 이렇게 말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눈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 꼭 끝에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돈 벌려고 하겠어? 내가 이 돈 벌려고 가게를 그만뒀겠어? 제가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어봤어요 거꾸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30만 원 벌려고 이거 했겠어? 내가 가게 잘하다가 그만뒀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생각해 막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세요. 돌려주세요. 그 사람에게. 네.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그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어떤 시간? 파트너가 돈을 벌어야 내가 돈을 법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돈 벌려고 하면 늦어요. 그런데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든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파트너. 돈 벌게 하고 싶지 않아요. 버리고 싶어요. 언제 내가 돈 벌게 하고 싶은 파트너가 나올까요? 언제? 죽기 전에 안 나오면요? 그럼 나는 돈을 못 버는데? 여러분 그 파트너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 내가 마음에 들어서 파트너를 돈 벌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꿈을 이루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 파트너를 돈 벌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죽어도 싫다는 파트너가 있죠. 그죠?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와가지고 돈 벌 일을 하지 않아. 내가 도우려고 하는데 내가 돕는 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찾아야죠. 다른 사람 찾아야죠. 제가 이번에 이제 태국에 갔다가 우리 법인이 나가 있는 중에 리더스가 한 명도 없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아주 스페셜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계시는 사업자분들과 또 파트너가 있는 스폰서들과 또 법인장님들이 계속 지금 고민하고 이걸 풀려고 노력해서 아마 조만간 리더스가 나오실 것 같아요. 아마 뭐 국경일이 될 것 같습니다. 리더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분석하는 거죠. 왜 이럴까? 왜 태국이 우리가 모두가 기대했던 아시아의 허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법인장님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태국이 오픈됐을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메이는 어때요? 아메이는 정말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아주 매출이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대를 했죠. 처음에 태국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 있는 스폰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후원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때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스폰서들이 태국을 기대하고 거기다가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했는데 받을 줄을 제대로 받아서 조직을 키우지 못했던 거죠. 때가 안 맞았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너가 내가 막 투자를 하고 정말 후원을 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데 때가 안 맞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파트너가 성장하기를 기다려주고 버릴 수 없잖아요. 버린다면 나부터 버림받았어. 그죠? 자기가 성장하고 나면 나는 다 처음부터 다 잘한 것처럼 생각해요. 싹 잊어버려. 내가 막 스폰서를 힘들게 했던 건 싹 잊어버리고 자기 파트너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막 속상해. 여러분 우리 다 그랬어요. 네,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주시고 거기서 자꾸만 나는 처음부터 잘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듣고 있는 스폰서 웃겨요 진짜. 다 알고 있는데 걸음마 할 때부터 다 봤는데 그냥 기다려주세요. 그분은 그분의 스피드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때요? 나는 빨리 돈을 벌어야 돼. 그럼 어때요? 나는 빨리 나랑 같이 돈 벌, 빨리 알아듣고 빨리 움직이고 이 사람 찾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 이 일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못할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자꾸만 이 일은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나 혼자 오토가 아니라 내가 빨리 오토가 되시고 내가 돈을 못 버는데 내 파트너들에게 돈 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오토가 되고 내 파트너가 오토가 되고 더 많은 오토가 나오면 결국 나는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폰서가 돈을 많이 버는 숫자, 파트너가 돈을 많이 버는 숫자 둘 중에 어떤 게 좋으세요? 그렇죠. 결국은 파트너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숫자가 내 수당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스폰서가 필요한 거죠. 그죠? 나 혼자 못하잖아요. 네. 추운 겨울에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추워서 이제 얼어 죽게 생긴 거죠. 그런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눈 속에 뭐 빨간색, 제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간색 잘 보이라고 뭐 파카 같은 게 하나 딱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거예요. 팔이 한쪽 이렇게 보여. 그럼 어때요? 막 뛰어가서 파헤쳐 봐야 되겠죠. 근데 진짜 오리털 파카가 딱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죠. 근데 그냥 입을 수 있어요? 눈을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오리털 파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입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이게 오리털 파카라고 생각하면 눈을 털겠죠. 처음에 어때요? 차갑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입겠죠. 왜요? 이거 입으면 따뜻해진다는 걸 알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애텀이라는 비즈니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믿어. 포기할 수 있어요? 오리털 파카를 버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내가 이 오리털 파카가 이 눈에 파묻혀 있더라도 내가 그걸 힘들어도 끄집어내서 털어서 입는다는 거. 왜? 아니까. 오리털 파카가 최고의 보온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아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신반이들이 신봤다 하잖아요. 이제 산삼을 캐서.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산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산을 막 누비고 다니다가 유난히 어려운 길, 험한 길, 아무도 걷지 않았던 그 길을 보면요 가슴이 막 뛴대요. 신만이들은 거기에 산삼이 있을 확률이 높다.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다단계라고 피하잖아요. 아까 그 우리 사장님 어플 딱 깔고 바로 지웠대잖아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고 남들이 무시하고 거절해서 우리에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인식이. 그럼 어때요? 이제는 진짜 다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해버려. 우리보다 훨씬 빨리. 알아듣는 게 빠르거든요. 전달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전달할 사람 많거든요. 돈도 여유가 있거든요. 버틸 수 있거든요.
결국 기회는요,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남들이 싫어하는 거, 여기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내가 이 성공하려고 하면 거래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경영하셔야 되죠. 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낸대요. 실제로 이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운이 좋은가 물어봐서 저는 좀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과 저는 그렇게 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두 부류를 딱 나누고 신문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신문을 끝까지 다 보면 여기에 그림이 나오는데 총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 찾으셨으면 신문을 반납하세요. 이렇게 미션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에 있는 분들이 쫙 신문을 봤겠죠? 근데 여기에 진짜 이 연구하고 실험하신 분이 복선을 하나 딱 깔아놓은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에 답을 넣어놨어요. 그것도 작은 게 아니고 아주 큰 글씨로 총 42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섭지 않으세요? 운이 좋은 사람은 바로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넘길 필요가 없어. 써 있잖아요. 이 신문에는 총 42개의 그림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본 순간 어때요? 딱 신문은 반납해버리고 끝났어. 그런데 나는 별로 운이 없는 것 같아요 했던 사람들은 못 찾은 거예요. 이 큰 글씨를 못 봤대요. 그림만 찾느라고. 이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찾았더니 어때요? 39개 찾았다가 다시 세어보니까 43개였다가 결국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때요? 개수도 틀리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야 운 좋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빨간 차 이론 다 아시죠? 내가 빨간 차를 사고 싶으면 빨간 차만 보이고, 내가 구두를 사고 싶으면 구두만 보이고, 내가 오늘 머리를 자르고 싶으면 머리 헤어스타일만 보이고, 내가 또 빨간 차를 타다가 어때요? 까만 차를 사고 싶으면 까만 차만 보인다는 겁니다. 뭘까요? 생각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게 내 운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되고 이 말이 결국 행동이 돼서 결국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이 말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그릇이거든요. 내 생각이 그대로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그 만유인력 워낙 유명하잖아요. 사과가 떨어져서 뉴턴이 갑자기 유레카한 거잖아요. 유레카. 그러니까 늘 뉴턴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면 중력이 분명히 있는데 이 중력을 어떻게 입증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거 다 한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우리 같으면 어떨까? 저 같으면 썩었나? 사과가 왜 떨어질까? 저거 먹을 수 있을까? 저 같은 사람이 저건 만유인력이다, 중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셨죠? 내가 늘 똑같은 성공자와 똑같은 회장님의 강의를 듣는데 내가 성장하면 달리 들린다. 안 들렸던 게 들린다.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내 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 세미나 때 막 승급자들이 얘기하면 세일즈 가면 뭐해? 한 번 가면 뭐해? 유지 못할 건데. 전부 부정적으로 보여요. 스폰서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비전 제시하면 되는 사람만 되는 거지. 그 위에 스폰서가 엄청 도와줬나 보다. 막 이렇게. 나는 한 개도 안 도와줘 우리 스폰서. 막 이러면서. 내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결국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건 내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발견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간절히 바라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왔을 때도 몰라요. 우리 뇌세포가 230억 개나 있답니다. 어마하죠. 이 완전히 우리 진짜 여기 이 아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컴퓨터. 예, 우리 거 진짜 이거 대단한 건데 여기에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 뇌세포가 98%.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 온몸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다, 말에 파워가 있다, 말대로 된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인체 구조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진짜 무섭죠, 말이라는 거. 네. 그래서 파트너를 돈 벌게 하겠다는 이 생각, 파트너를 성공시키게 하겠다는 이 생각. 그런데 꼭 괄호 열고 마음에 드는 파트너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요. 누구는 마음에 드는 파트너가 있어서 그 파트너를 돈 벌게 할까요?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파트너로 왔어요. 이승희에게 이승희라는 파트너가 생겼어. 그럼 마음에 들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니라서. 네, 여러분 이거요. 내가 파트너를 후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 생각.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PB 줘요. 그 파트너가 우측만 하거든요. 제가 좌측은 열심히 넣어줘요. 가끔 놓치면 파트너가 스폰서님 좌측은 안 하시나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 그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더 먼저 채워놔요. 막. 후원하는 거 맞나요? PB 후원. 그리고 파트너가요 갑자기 막 제주도를 간대요. 제주도에서 누가 애터미를 알아보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제주 항공권을 끊었는데 오는 건 도와달래요. 가는 건 내가 가는데 오는 건 끊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끊어줬어요. 후원한 거 맞죠? 그죠? 현금 후원하셨잖아요. 항공권 끊어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내가 후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진짜 괜찮은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만나주세요. 후원해주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막 2시간 동안 애터미 비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후원인가요? 후원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르신 거죠. 사람마다. 스폰서가 내 파트너를 후원했다는 것도 다 다른 겁니다. 나는 PB, 오직 PB. 나는 오직 밥 사는 거. 나는 오직 제품 프로모션. 나는 오직 현금 프로모션. 내가 186만 원 버는데 여기서 나 90만 원 쓰거든요. 50%.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시는지요? 진정한 후원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다 내 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PB 후원이 난 전부예요. 거기에 다 내 마음 다 들어있어요. PB가 최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PB만 하시는 거고 나는요 벌어가지고 번 거 다 밥 사요. 나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애텀에서 시스템 소득을 빨리 많이 크게 벌고 싶다. 난 빨리 일 끝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해야죠.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파트너 밑에 소비자를 붙이고 사업자를 찾는 거. 그 파트너의 인맥으로 내가 찾아내거나 아니면 어때요? 내 인맥으로 넣거나 내 인맥 없으면 100만 갑. 내가 혼자 나가서라도. 이게 빠르겠죠. 파트너를 관리하는 거. 결국은 내가 PB 주고 밥 사주고 제품 프로모션하고 관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열심히 두 줄 하시면 최고.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뛰는 게 후원. 그래서 우리가 직급을 먼저 가잖아요. 오토 아닌데 세일즈 먼저 도전하고 오토 아닌데 다이아 먼저 도전하고 오토 아닌데 샤론 먼저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실질직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토처럼.
한 번 간 건데, 보름에 한 번 내가 배우려고 도전한 건데, 이게 내가 수당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내가 팀장 되고 나면 파트너 4명, 세일즈, 나의 파트너들 2줄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밥 살게요. 저 후원 붙일 때 있으면 얘기하세요. 선착순이에요. 저 시간 없어요. 목표는 세우시는 거예요. 8코 하시는 거예요. 8코 하시면 제가 해모임 한 박스 드릴게요. 신규 모시고 오면 이분이 한 박스 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관리입니다. 내가 직접. 파트너가 오늘 누군가를 후원을 붙였어요. 그러면 만나셔가지고, 저도 처음엔 이걸 몰라가지고요. 제 핸드폰을 드렸어요. 제 핸드폰 번호를 거기다 입력시키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그분 핸드폰이 없어. 번호가. 그분이 저에게 연락하겠어요? 안 해요. 내가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제 걸 입력시켜주고 왔더니 저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연락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빨리 그분을 핸드폰 연결해서 친구 추가해가지고 오늘 만났으니까,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만난 게 중요합니다. 만나지도 않고 카톡으로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APC, ABL 할 때 거기서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연결되기 힘들어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나셔야 돼, 직접. 그러면 어제 봤던 누구입니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 파트너의 인맥이어도 내가 직접 내 인맥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 파트너가 관리를 못해도 내가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어제 만났던 샤론 누굽니다. 어제 만났던 스타 누굽니다. 네, 어제 너무 좋으셨습니다. 인상이 제가 정말 좋으셔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내 인맥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분을 케어하셔야 돼요. 근데 파트너들에게 케어 잘하세요. 그분 괜찮던데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내가 그분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따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중간에 있는 내 파트너가 빠지더라도 내가 직접, 그 파트너는 그 파트너대로, 나는 나대로. 네. 소비자는 관리하셔야 돼요. 짐 론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이면서 동기부여가이신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5배의 법칙.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회원가입하고 칫솔이라도 하나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구매부터는 훨씬 쉽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맨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맨날 회원가입시키고 맨날 칫솔 하나 파느라고 엄청나게 힘든 것보다는 집중하고 선택하는 거, 한 사람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요, 나는 5배로 힘들잖아. 맨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맨날 새롭게 이 제품 얘기하고 하나만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일이 점점점 쉬워져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계속. 네, 5배가 힘들다고 합니다. 첫 구매. 네. 그래서 한 명의 만족한 고객. 그러니까 만족한 고객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족한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만족한 고객이 하나가 나오면,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내가 광고비를 들어가는 게 지금 만불이면 얼마예요? 한 1,400만 원? 1,37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환율이. 한 명이 만족한 고객 한 명이 내가 광고비 내는 게 1,300만 원 정도다, 이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왜요? 이 사람이 내가 할 일을 하잖아요. 내가 100명에게 막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고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요 5명에겐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10명에겐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100명에게 얘기했는데 이 만족한 고객이 5명 얘기해 준 105명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할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해모임에 엄청난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해모임에게 100명에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20명에게 얘기했죠. 20명에게. 그럼 나는 120명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해주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만족한 고객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만족한 파트너는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죠. 만족한 고객이 결국은 내가 할 일을 해주는데, 만족한 파트너는요, 내가 할 일 몇 배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만족한 파트너들이 많으면 어때요? 나는 점점 쉬워지는 거지. 그럼 이게 다단계입니다. 이게 다단계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내 힘으로 성공해요? 여러분 어떻게 나 혼자의 힘으로 월 1억을 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의 힘을 빌려야 돼요. 지렛대 원리. 남의 힘을 빌려야 돼. 처음엔 어때요? 사업자가 없으니까 소비자의 힘을 빌려야죠. 소비자에게 내가 물건 팔고 30만 이거 맞춰야 되는데 막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을 시켜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키맨, 오토 소비자, 제품에 꽂힌 소비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내일이 내가 혼자 하는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막 하잖아요. 스스로. 수당 타는 거 알려주면 어때요? 수당 받으려고 자기가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한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만족한 소비자, 만족한 파트너가 많아야 돼요. 결국 불만족한 파트너들이 많으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나는 그 일을 다 못하고. 그래서 혼자 하는 건 잘하는데요. 애터미가 어려워요. 이게 함께 해야 되거든요.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혼자 하라는 건 잘하겠어요. 함께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 꼴 스폰서, 저 꼴 파트너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는 일이면 비전 있어요? 여러분 30만 포인트도 매일 우리 못 맞추잖아요. 저 못 팔아요. 60만 포인트를 며칠이나 팔까요 제가? 그러니 어디 가서 노동소득해서 돈 버는 게 빠르지.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15일 동안 30일 동안 제가 혼자서 30만 길거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저 과로사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혼자 해서 시스템 소득을 벌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되는 게 답인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능력 뛰어나신 분 많지 않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혼자 해가지고요. 얼마나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함께 해서 잘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아무도 팔로워가 없는데 나 혼자 리더가 될 수 있나요?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인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일이 답인 거예요. 혼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약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단지 내가 그걸 모르느냐 아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다릅니다. 자기는 죽어도 아니래. 남들이 볼 땐 다 그 사람 게으른 거 알고 있어. 자기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기분만 나빠. 인정 안 해. 이 사람 성장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약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DNA 구조상 물려받은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나는 이걸 인정하고 결국은 남의 장점을 써야죠. 나에게는 없는 남의 장점을 써야죠. 남의 단점을 캘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약점과 단점이 있으니 나는 부족하니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 남의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의 장점을 내 걸로 쓰겠다. 내 걸로는 못 만들어요. 빨리 내가 쓸 수 있는 내 스폰서와 파트너의 장점을 내가 활용하는 거지 그거를 내 걸로는 여러분 만들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맥이 너무 없고 처음부터 나와서 무조건 100만 값 한대 막. 그리고 어떤 분은 낯가림도 너무 심해가지고 애자도 말 못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애자. 애터미 하는데 한 3년 걸려. 3년. 애터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판매를 진짜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막 가기만 하면 막 어떻게 이렇게 팔고 오는지. 여러분 찍새 딱새도 아시죠? 찍어오기는 잘하는데 딱지를 못해. 데려다만 놓으면 끝나 그냥. 이런 분 있어요. 데려오지는 못하는데 어때요? 데려다만 놓으면 또 잘 닦으시는 분 있잖아요. 비전 제시 막 잘하고. 다 달라 사람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다 같이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분도 있어. 분명히 딱새거든요. 자긴 찍새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어때요? 기회의 장소입니다. 결국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곳. 내 생각이 바뀌어야죠. 내 생각이 안 바뀌면 결국 어때요? 전부 남탓만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스템, 이 시스템이 아마추어였어요. 전부 다. 이 애텀이. 그랬다가 어때요? 점점점 프로가 되잖아요. 멋있어지고 있잖아요. 찌질했잖아. 처음에 찌질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공의 8단계, 8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런데 와서 점점점 내가 어때요? 성장하잖아요. 네. 나중에 어때요? 진짜 멋있어지잖아요. 그죠? 프로가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무조건 배우러만 오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몰랐던 걸 여기 왔더니 알게 됐다. 이것만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 꿈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이 있어. 그런데 그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아, 될지는 모르겠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매달 이렇게 석세스에 오고 이 라이브 미팅에 뭐하러 오겠어요? 이 더운 날. 된다고 믿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나의 꿈을 미리 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 와서 승급하신 분들이 막 세일즈, 뭐 다이아몬드 스피치 하면 여러분 나도 같이 막 가슴이 설레는 건 뭐예요? 저분도 저분의 꿈을 이루겠구나. 응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여기 지금 형제 라인도 있고, 예. 또 내 스폰서와 파트너도 있으세요? 그럼 볼 때마다 이분은 안 될 것 같고, 이분은 될 것 같고, 이분은 다음 달쯤 없어질 것 같고, 저분은 내년쯤은 못 보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여기 오면 어때요? 서로만 응원하죠. 여기에 와서 이런 시스템, 세미나에 와서 여러분 단순히 배우고 여기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오시면 나의 꿈을 봐요. 내 꿈이 이루어진 거. 내가 원하는 삶을 봐요. 그래서 여기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셔야 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가끔 이런 분 있어요. 너무 많아요, 세미나가. 언제 모임 팔아요? 언제 사람 만나서 회원가입 시켜요? 눈 뜨면 가야 되고 눈 뜨면 가야 되고 언제 이래요? 혹시 여러분 애기 파트너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가야 돼요. 죽어도 거기 가서 죽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덕우 총단장님이 김현숙 총단장님이 아프셔가지고 오늘은 석세스를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죠? 여기 와서 장례 치러라. 죽어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파트너한테? 여기 와서 돌아가세요. 제가 멋있게 장례 치러줄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아니 난 도대체 언제 사람 만나냐고요. 나 언제 제품 전달하고 하냐고요. 세미나 너무 많다고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아무 말 안 한다?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스폰서인데.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 오셔서 내가 비전을 보고 열정을 가지고 가서 말하는 건 다릅니다. 똑같은 해모임을 팔고 똑같은 앱솔루트를 얘기할 때 여러분 보여줄 게 뭐가 있어 지금. 돈 버는 것도 없고 직급도 없는데. 난 전문가도 아닌데. 그죠? 내가 막 사이토카인을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요. 나랑 20년 지기 알던 친구예요. 뭐라고 할까요? 너 어제 엄청나게 외웠구나 사이토카인.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근데 뭐로 얘기해? 뭐로 승부해요? 내가 그 세미나에서 많은 열정 그 비전 이거 가지고 가서 해모임을 얘기하는데 전문적으로 여기 뭐가 들었고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눈빛이야. 내 눈빛이 잡아먹을 듯이 콩을 파시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말을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말 못할 정도로 그냥 여러분이 확 어때요? 압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 그거는
그 세미나에서 들은 그 열정으로 가서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너 얼마 벌어? 이러면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이 세미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를 우리 보고 하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좀 돈을 번다는 리더들이 다 n분의 1 모아가지고요. 장소 대여하고 강사료 주고 그죠? 장비 다 하고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겨우 합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초대를 한 달에 한 번 딱 초대해. 될까요 일이? 사람마다 올 수 있는 때가 다 다른데 그런데 이 모든 거를 회사에서 해준다.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무조건 열어주는 그 세미나에 초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미나에서 열정을 받아서 그래서 또 누군가를 가서 이 세미나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석세스 딱 끝나면 어때요? 그 다음 석세스까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석세스에 누구를 데려갈까? 여러분 이게 일이에요. 세미나가 없다. 세미나가 없다. 우리 성공 못합니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미나에 내 초대자가 있다. 다르죠. 내 소실적인 파트너의 초대가 있다. 다르죠. 결국은 사업은요. 이 세미나의 시스템에서 결정합니다. 제품을 꼭 세미나에 와서 듣고 사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어떤 소비자가 석세스 아카데미에 갔다가 와서 내가 그럼 해모임 먹을게. 그러려고 여러분 모시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세미나에 모시고 가는 건 뭐예요? 사업의 비전을 보라고. 여러분 사업자는 무조건 시스템에서 세미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업자가 탄생하는 곳이 세미나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고 여기 복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복제라는 거 결국 우리가 성공의 8단계 마지막이 복제입니다. 복제 안 되면 다 노동소득입니다. 복제의 크기가 내 시스템 소득의 크기예요. 내가 태국을 가든 내가 일본을 가든 내가 미국을 가든 내 파트너들은 나랑 아무 관계없이 그 세미나에 딱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앉아 있는 그 숫자 이게 결국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자산이에요. 내가 안 가니까 내 파트너들이 안 가. 여러분 그 노동소득 여태까지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안 가도 상관없이 자기 사업이라서 그 시스템에 딱 정확하게 가서 앉아있는 내 파트너의 숫자 이거 만드셔야 되는 거죠. 이게 자산인 겁니다. 네. 제가 이걸 보고 엄청 놀랐는데요. 이게 실제예요. 태국에 8살짜리 소년이 그 아동보호단체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개들하고 살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구출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개 6마리 엄청나게 크던데요, 개가. 얘하고 산 거야, 그냥 개 6마리하고 이 소년이. 그래서 딱 이 아이를 구출하라고 말을 시켰더니 애가 말을 못해요. 짖더래요. 개처럼. 말을 못하더래요, 진짜. 그 어머니하고 형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하고 형은 마약 중독자. 방치한 거예요, 얘를. 세상에 여러분 8살짜리가 말을 못하고요. 개처럼 짖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구출하러 온 사람들 자기 의사표시를요 못 알아듣죠. 이 보호단체에서 간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는. 여러분 얼마나 환경이 중요해요. 얼마나 무섭지 않으세요? 사람이 개하고 살았더니 8세에 말을 못하고 짖었다.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업자고 내가 시스템 소득을 벌겠다는 사람은 시스템에서 빠진다. 기본적으로 아닌 거잖아요. 누가 가라 마라가 아닌 거죠. 두 번째 행동. 개구리 5마리가 이렇게 자기네끼리 모여서 뚝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 개구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뚝 위에는 뭐가 있을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 드디어 3마리가 뛰어 올라가기로 했어요. 야, 우리 한번 올라가 보자. 뭐가 있는지. 근데 1분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있어 5마리.
세 마리 안 없어져야 되는데 왜일까요? 말만 한 거예요. 궁금하기만 한 거야. 한번 뛰어 올라가 보자고만 한 거야. 뭘 안 한 거예요? 행동을 안 한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일 안 생깁니다. 결국은 뭐예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려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시스템에 가는 거잖아요. 세미나에 가서 듣고 내가 용기가 나가지고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가자! 근데 오늘 말고 내일. 행동하는 사람이 10%가 안 된대요. 데이터상. 이 사람들이 성공자가 된다는 거죠, 결국. 행동하는 사람. 그런데 맨날 아자! 임페리얼 고고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행동하기 어려워진대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 차라리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낫다는 거지. 아자!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내가 자꾸만 동기부여랑 결심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나의 뇌가 스스로 성장한 줄 안돼 착각한대요. 행동 안 했는데. 행동은 안 했는데 이 뇌가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어때요?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된대. 무섭죠? 우리 뇌가요 진짜 웃기는 뇌예요. 얘가. 그래서 점점 더 큰 마음을 먹어야지 움직일 수 있대요. 점점 더 어때요?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야 무슨 머리만 커진 거예요. 머리만. 들은 건 많고 배운 건 많은데 막상 사람 만나고 말을 안 해놓으니까요. 뇌는요 내가 막 아자 이럴 때마다 막 100명 만난 줄 알아 봐. 근데 결과는 안 나와. 100명을 만났는데 뭐 며칠도 안 뜨고 쎄쎄마다 유지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일은 어려워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해놓고 결심만 해놓고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내가 이 애텀이라는 가치 10점 만점에 10으로 봤어요. 그러면 노력도 10으로 해야 되는데 가치는 10으로 보고 어때요? 노력을 1로 하면 게으른 거죠. 네, 그럼 어때요? 성공은 10 곱하기로 하니까 10 곱하기 10 하니까 어때요? 부자 될 사람은 내가 가치를 10으로 봤으면 노력도 10으로 해서 결국은 성공이 100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치는 10이라는 걸 알아. 애터미가 답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게을러. 교만해. 항상 내 생각만 해. 성장하지 않아. 그 노력은 1을 해. 그럼 10이 나오는 거죠. 돈 벌겠어요? 못 버는 거죠. 또 가치를 1로 봐. 1로. 이 큰 엄청난 가치를 1로 보니까 그렇게 보고 내가 가서 사람들 막 만나서 얘기할 때 어때요? 내가 노력은 10으로 하지만 가치를 1로 봤기 때문에 결과는 1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도 1로 보고 노력도 1로. 무대뽀죠 그냥. 무조건 그냥 가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예, 거기다 게으르기까지 해. 뭐 성공 못하는 거죠. 행동이 없는 상상은 그냥 망상이다 망상. 결국 이 상상이 행동을 만나야 돼요. 상상은 열심히 하는데 입을 안 떼고 행동을 안 하면 결국 뭐예요? 꿈은 꿈으로 끝나는 거지. 그 꿈은 너무 가치 없는 꿈. 버려지는 꿈. 예. 일론 머스크가 억대 연봉을 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기준이 스펙 아니고요. 학벌 아니고요. 미모도 아니고요. 이력서도 안 본대요. 일론 머스크는. 딱 요 5가지 선정 기준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억대 연봉. 뭘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물어본대요. 면접 때.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를 꼭 묻는답니다. 그 과정을 듣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하는 힘.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내가 30만 원 벌려고 이걸 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힘. 그게 있잖아. 지금은 돈이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질문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질문하는 힘. 우리 챗 GPT도 여러분 뭐를 질문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를 물어보느냐. 안 그러면 걔가 엉뚱한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면 뭐 어떻게 해요? 아닌 거를 진짜로 알 수 있다니까. 챗 GPT가 얘기한 거니까 이거 믿어야 돼가 아니라는 거죠.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실패를 보는 게 아니라 실패는 당연해. 과정 중에 하나야. 내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 네, 이런 사람. 그리고 빠른 실행력. 움직이는 사람. 맨날 말로만 하지 않고 진짜로 막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5번째가 협업.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억대 연봉을 먼저 주고 고용한답니다. 채용한답니다. 일론 머스크 같죠? 지금 무슨 당까지 만드셨던데 트럼프하고 틀어지고 창당을 하셨더라고요. 네. 결국 해내는 사람은 뭔다? 한다. 제가 앞에서 바로 하면 여러분이 한다. 제가 그냥 하면 여러분이 한다. 제가 계속 하면 여러분이 한다. 제가 다시 하면 여러분이 한다. 제가 한 번 그럼 여러분 더 한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외쳐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바로 그냥 계속 다시 한 번. 네, 이게 답입니다. 기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보인대요. 아까 우리 스피치 할 때 운명처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어머 정말 좋겠다. 어쩜 이렇게 우연처럼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셨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스스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연이 왔다는 거예요. 우연도 아무에게나 오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축구할 때 보면 제가 볼 땐 축구 선수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체력도 제일 좋아야 되고 계속 뛰잖아요. 뛰다가 어때요? 혼자 하지 않죠. 어시 받고 결국 좋은 패스가 왔을 때 기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그 경기 내내 뛰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그러니까 막 제가 볼 때는 이 허벅지 근육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축구 선수들. 그런데 그때 이 굿 패스, 정말 좋은 찬스 패스가 왔을 때 내가 그때 오면 내가 이걸 골인으로 만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계속 뛰고 있을 때 그런 패스가 오면 그게 나에게 기회라는 거죠. 끊임없이 막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그 좋은 패스가 딱 왔을 때 이걸 내가 골인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나 가만히 서 있다가 저 좋은 패스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로 골인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늘 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도 부족해도 어설퍼도 오늘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래도 나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에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우연한 기회, 운이 온다는 겁니다. 저희가 짧은 영상인데 저희가 한번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특이한 그런 결과여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share a little neuroscience tidbit, but I think it's one that you'll appreciate. Most people don't know this, but there's a brain structure called the anterior mid-cingulate cortex. As we pointed out before, that's a noun, it's a name, it doesn't mean anything. We could call it the cookie monster. Right. But what's interesting about this brain area is there are now a lot of data in humans, not some mouse study, showing that when people do something they don't want to do, like add 3 hours of exercise per day or per week, or when people who are trying to diet and lose weight resist eating something. Right. When people do anything that they, and this is the important part, that they don't want to do. Right. It's not about adding more work, it's about adding more work that you don't want to do. Yes. This brain area gets bigger. Yep. Now, here's what's especially interesting about this brain area to me. And by the way, I'm only learning this recently because it's new data, but there's a lot of it. The anterior mid-cingulate cortex is smaller in obese people. It gets bigger when they diet. It's larger in athletes. It's especially large or grows larger in people that see themselves as challenged and overcome some challenge. Right. And in people that live a very long time, this area keeps its size. In many ways, scientists are starting to think of the anterior mid-cingulate cortex not just as one of the seats of willpower, Right. but perhaps actually the seat of the will to live.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도전하면 뇌가 커져요. 도전하면 뇌가 커져요. 머리가 좋아져요. 신기하죠? 네. 진짜 저 소름 끼쳤어요. 이거 보면서. 네.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스스로 도전했을 때, 누가 남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전했을 때 내 뇌가 좋아져, 커져. 장수할 확률도 높아져요. 네. 그래서 직급은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준비되게 하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서 우리 이 중심부였던 대상화 피질이 커진다는 거. 내가 도전을 선택하고 그걸 해냈을 때, 네, 의미 있는 고통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죠. 다 돼서 가야 도전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도전하는 거. 그게 뭘까요? 결국 내가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네.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결국 인형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해라.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편안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네, 이거 선택하는 거. 이게 우리의 권한인 거죠. 하는가 하지 않는가, 다시 하는가 다시는 하지 않는가, 이것도 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네, 짚고 가고 싶은데 늘 이렇게 얘기해요. 단장님, 저도 국장 가고 싶어요. 저도 본부장 가고 싶어요. 막. 못 가는 이유는 뭘까요? 다 남이야. 스폰서가요, 포인트를 작게 줘가지고요. 저 포인트 많이 주는 대로 갈까 봐요. 막 이러면서. 파트너가 안 뛰어서요. 어쩜 제 파트너는 다 이렇게 게을러요. 남이면 여러분 직급 못 갑니다. 직급 못 가는 이유는 납니다. 내가 뭐를 놓치고 있는 걸까? 내가 왜 안 되는 걸까? 이걸 생각해야지. 안 되는 파트너의 그 안 되는 점을 내가 하고, 결국 못하는 파트너 그 못하는 걸 내가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직급을 간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여러분 결국 갑니다. 스폰서의 직급 내가 가게 해주는 거, 파트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서 파트너를 돕기 위해서 가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직급을 못 가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여러분 직급을 가고 결국 조직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아니고요, 시간이 많아서 이 일을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관계 전문가, 드림 전문가, 꿈, 목표 전문가, 그리고 마지막 관계 전문가. 전 이 세 가지의 전문가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관계 전문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어서. 나를 이끄는 감정, 내 에너지 관리가 잘 안 되면요, 이 일이요 정말 잘 팔아. 막 세일을 진짜 뭐 거의 뭐 신같이 팔아 막. 그리고 강의도 진짜 잘해. 근데 결국 관계에서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네, 내 감정 관리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일이에요. 첫 번째,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놓치고 싶지 않죠. 근데 왜 놓칠까요?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도 자기가 손을 딱 놓는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사람이 자산이니까. 여러분 소비자 어때요? 똑같은 애터미 칫솔을 갖고 왔는데 누가 갖고 오는 칫솔은 쓰고 누가 갖고 오는 칫솔은 안 써. 왜 그럴까요? 나 저 사람에게 사주고 싶다가 돼야 되는 거죠. 나 이 사람에게 유산균 사주고 싶다. 그리고 사업은 어때요? 나 이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다. 나 이 사람하고는 사업 안 하고 싶다. 나와 같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차별과 구별은 다릅니다. 뭘까요? 차별과 구별의 다른 점은 뭘까요? 별은 별인데 왜 하나는 차별이고 하나는 구별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박수는 양쪽에서 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스폰서가 해주려고 해도 파트너가 따라오지 못하면 결국 결과가 안 나오고, 또 파트너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스폰서가 같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또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때요? 이 파트너는 아무리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울고 또 울어도 어때요? 행동은 안 하는구나. 당장 돈 벌어야 되지는 않구나. 큰 돈 벌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빨리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어떻게 구별을 하셔야죠. 구별은 하셔야 됩니다. 그 구별 못하고 있으면 어때요?
나도 돈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잖아. 여러분, 꿈은 다 달라요. 내가 빨리 이 속도를 내서 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고 천천히 해도 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파트너가 나와서 스피치 할 때 저는 천천히 가고,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 파트너 잘못이에요? 도로교통법 위반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지금 몰라서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분은요 한 30년 할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냅둬야죠. 구별은 하셔야 돼요. 차별하시면 돼요. 스피치 들어보니까 천천히 하겠다고? 그냥 단톡방에서 나가라고 해야지. 빨리 갈 사람 단톡방만 만들어야지. 막 이렇게. 빨리방 천천히방 만들어. 막. 이 방에서 천천히 가실 분은 나가주세요. 그리고 이건 차별이죠. 빨리 가고 싶은 단톡방에 있는 분들만 오늘 제가 점심을 사겠습니다. 차별이죠. 무슨 권리로. 직급 안 가실 분들은 오늘 12시 이후에 다 나가주세요. 새로운 단톡방을. 차별입니다. 근데 구별은 하셔야 돼요. 아니 천천히 가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빨리 세일즈 가고 우리 다이아 갑시다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 도망가요. 팀장 갈 필요 있어요? 빨리 국장 갑시다. 그 사람에게 맞게 구별은 하셔야 돼요. 이 구별을 못하면 어때요? 나는 열심히 파트너를 도와주고 돈도 쓰고 밥도 사주고 뭐 제품도 주고 막 어디 간다 그래가지고 막 현금 지원도 했는데 내가 구별을 못한 거예요. 난 돈만 썼어요. 구별을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버릴 건 없습니다. 내가 그거를 실패하고 실수하고 시행착오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구별을 잘 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때요? 제가요 엄청 열심히 했는데요 파트너들은 다 떠나고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소비자 할게요. 단톡방을 이만 나가겠습니다. 네,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에게는 정말 귀한 사람 맞아요. 소비자든 사업자든. 그러나 차별과 구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관계는 신뢰죠. 신뢰. 네, 신뢰라는 건 그냥 나를 믿어, 뭐 오빠를 믿어 이게 아니잖아요. 언니를 일단 믿어봐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신뢰는 쌓는 겁니다. 쌓는 거. 누적되는 거죠. 누적되는 거. 뭘까요? 신뢰의 본질은 내가 누군가에게 준 이익의 총량.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데 하다못해 친구여도 맨날 밥을 내가 사고 있어. 한 58번째 밥 사다가 어떨까요? 안 만나고 싶지. 58번 너무 심한가요? 18번으로 할까요? 아무리 그 친구가 나한테 뭐 정말 너는 내가 믿을 만한 친구야 막 내가 정말 너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래 막 아무리 이렇게 해도 58번째 만날 때까지 밥을 한 번도 안 산다. 내가 계속 사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뢰가 있어요? 없죠. 기본 아니에요? 신뢰라는 건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준 걸 말하는 겁니다. 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의 돈이 아니어도 정보, 그죠?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떤 위로, 격려, 이런 내가 뭔가를 이 사람에게 받은 거가 결국 다 누적이 돼서 그 사람에게 신뢰가 생기는 거죠. 맨날 막 뺏어만 가, 얻어만 가, 막 신뢰 없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돈을 벌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월 1억을 벌겠다. 여러분 이게 만화도 이런 만화는 없어요. 만화도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내가 남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사실 저도 쉽지 않아요. 네. 자꾸 나처럼 생각하잖아. 제가 제일 먼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좀 진지하게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아까도 그런 말 나왔지만 제품 써보니까 어때요? 다 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업 다 할 것 같잖아요. 저는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회장님 강의를 듣고 야, 진짜 내가 너무 한심하게 살았구나. 난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부자가 될 일을 하지 않았구나.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석세스에 제가 초청하면 다 사업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조는 게 아니고 그냥 자는 거지, 그건. 제가 볼 때 졸지도 않아. 아니, 아예 자. 그리고 신기하게 쉬는 시간만 되면 딱 떠, 눈을. 그러면 제가요, 막 사과도요, 그냥 사과 안 싸가요, 저는. 미리 주문해가지고 엄청 크고 좋고 비싸고 유기농 사과를, 왜냐면 이렇게 잘라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갈변되니까. 아무리 소금물에 담궈도. 그러니까 그거를 딱 겉에만 딱 씻어서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저희 스폰서인 박계영 본부장님이 전담이셨습니다. 얼마나 잘 자르는지. 딱 이러면 4개로 탁탁탁 자르세요. 그렇게 먹었거든요. 거기에 떡에 커피도 찬 거, 따뜻한 거 2가지로 입맛대로 저는 타갑니다. 아주. 짐이 한 짐이에요. 막 이거 들고요. 쉬는 시간엔 딱 깨. 종이 울리지 않아도 깨. 어떻게 이렇게 잘 깨는지. 그리고 열심히 먹어. 막 달걀부터 사과부터 막 떡까지 다 드시고 이제 강의 시작하면 졸려. 또 자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지금 회장님 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회장님 막 공주구경 하시잖아요. 막 진짜 막. 근데 자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잠이 오지 막. 저 어디 자장가로 들리지 막 이렇게. 그때부터 제가 이걸 안 거예요. 아, 내가 남을 바꿀 수 없구나. 아니구나. 다 나같지 않구나. 이거 완전 착각이구나. 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쉽지 않죠. 하시다 보면. 예. 여러분, 나만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나도 나를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떻게 남을 바꿔? 여러분, 이 말이요. 누운 나무에는 열매가 없다. 뭘까요? 누운 나무에는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누운 나무. 편하잖아요. 누워있는 나무가 뭐 힘들겠어요. 누워있는데 그냥. 그렇지 않아요? 나무도 여러분 어때요? 계속 언 땅을 파헤치고 뿌리가 내려가서 여러분 어때요?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살잖아요. 커지잖아요. 나무도. 누워있으면 조만간 죽는 거지 뭐. 무슨 꽃이 피면 무슨 열매가 열리겠어.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막 성장시키고 변화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남이 아니고 나. 누워있으면 안 돼요. 뭐 원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어쩌라고요. 막. 무슨 성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공이란, 부자와 성공은 다르지 않아요? 부자는 돈만 많으면 부자예요. 근데 성공은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개념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자와 성공자가 다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 그냥 돼지 되고 싶어. 돼지 어때? 큰 돼지, 멧돼지. 양쪽에서 뭐 진주들 나오면 나는 그냥 멧돼지지. 부자는 부자예요. 성공자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자기 반성 안 하고 이러신 분들은 실패가 절대로 성공의 어머니가 되진 않아. 실패는 실패야 그냥. 여러분 실패? 멋있는 말이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보석 같은 스폰서가 내 옆에 있고요. 진주 같은 파트너가 있어도 어때요? 알아보질 못해. 다 놓쳐. 그리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결국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그럼 파트너 무시하고, 파트너 일 못한다고 무시하고, 파트너 인맥 없다고 무시하고, 파트너 못 판다고 무시하고, 파트너 강의 못한다고 무시하고, 스폰서도 무시해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갑자기 박진규 부회장님이 오셨어요. 거기 이제 골프 뭐 이렇게 날짜가 잡히셔갖고 왔는데, 잠깐 이제 법인에 들리셔가지고 인사하시고 환영사 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식사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완전히 뭐 이 네트워크 다단계 대가이십니다. 형님, 박항일 회장님의 형님 박준교 부회장님. 네, 이러시더라고. 이제 약간 농담처럼. 애터미는 제가 이제 그 전에 리더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을 조직을 잘 키워서 단단하게 만들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서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걸 들으신 거야. 다 들으시고 와서 점심을 딱 드시는데 그러시는 거야. 에이, 애터미에서 뭐
스폰서를 파트너들이 존중해요. 두 줄 바이너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농담처럼. 워낙 이제 다단계를 많이 아시니까. 스폰서 막 무시해요. 왜요? 나 때문에 돈 벌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폰서 존중하세요? 존중 거의 안 하시네. 여기만 하시네 좀. 나 때문에 지급가잖아, 내 스폰서. 내가 뛰어서. 나 때문에 수당 받잖아. 내가 이렇게 좌우에 올라왔으니까 우리 스폰서 오늘 70 맞겠네, 막 이렇게. 너무 우리는 어때요? 투명하죠. 돈 버는 구조가 투명하잖아. 다 알아. 빠른 사람들은 한 달만 딱 되면 쫙 알아버려, 그냥. 아, 내 위에 스폰서 이렇게. 그러니까 스폰서에 대한 예우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스폰서들 무시해. 아, 우리 스폰서가 나를 돕기는 힘들겠네. 이게 딱 나오니까 위로 판이. 아, 내가 더 우리 스폰서보다 빠를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직급을. 그죠? 제가 강정욱 단장님이 저보다 단장을 늦게 가셨어요. 그래서 늘 부를 때 총장님 이렇게 이제 제가 부르는 거죠. 뭐 잘 이렇게 만날 일도 없지만. 그랬더니 이혜정 총단장님이 스폰서님이지 무슨 총장이냐고, 총장님이라고. 근데 아니 지금까지 국장 되시면 국장님, 본부장 되시면 본부장님, 총장 되시면 총장 이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그날게 딱 귀에 들어오셨나 봐. 그날부터 스폰서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단장님이 되셨어.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단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여러분, 딱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스폰서도 버리고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옆에 있어도 무슨 완전히 투명인간처럼 인사도 안 하고, 또 파트너도 마찬가지로 딱 나에게 주자가 아니고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봐도 못 본 척. 완전 형제 라인처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인간성이죠 뭐. 딴 거 있나요? 네, 결국은 여러분 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 무한단계입니다. 혹시라도 머릿속에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도움 안 되는데 내가 꼭 그렇게 뭐 예우해야 돼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 무한단계입니다. 무한단계. 우리 모두의 가장 큰 비전은 무한단계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무한변수. 여러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스폰서가 나에게 진짜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줘야 되는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내 파트너가 어느 날 진주가 나타나서 나의 강력한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속으로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이 들더라도 포커페이스 하세요. 다 보이게 눈에 띄게 그렇게 막 대놓고 무시하고 갑질하고 하지 마세요. 네, 절대로. 인간성?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로? 제로도 뭐 좀 점잖은 말이고. 네,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네, 2마리 토끼가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실제로 연구소에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토끼 다리 뭐 굉장히 가늘잖아요. 근데 거기다 기부스를 한 거예요. 한쪽 다리만. 두 토끼를 똑같이 기부스를 했어요. 그리고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한 마리 토끼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놀지도 않고 오직 그 기부스만 보는 거예요. 얘 이상해. 뛰어보니까 토끼 엄청 빠른 거 아시죠? 응. 안 잡아먹혀야죠. 토끼가 뭐가 있어요, 힘이. 빨리 도망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도망도 잘 못 가겠고 너무 얘 이상하고 갑자기 내가 누가 이걸 만들어준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막 온통 그것만 생각하고 왜 그러다가 죽었어요. 결국 사망하셨어. 근데 똑같이 한쪽 다리에 기부스를 했는데 한 마리 토끼는 어떻게 한다? 하루 동안은 똑같았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친구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하루를 딱 자고 나더니 얘가 바뀌었어.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 지금 이거.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움직여 보니까 뭐 살만해. 밥 안 먹으니까 배고파. 친구들 놀자는데 놀아야 되겠어. 약간 불편하지만 바로 적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 나름대로 다 장애가 있어. 지금 가려고 했더니 2번, 3번씩. 저도 재수해봤잖아요. 저 총장 갔는데 오전 6기 했어요.
1년 반 동안 좌가 되면 우가 안 되고 우가 되면 좌가 안 되고 우리 스폰서들은 간다면 다 가던데 왜 나만 못 가는 걸까 막.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나의 아이일 수도 있고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학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에게는 남보다 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맨날 그것만 생각해.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말을 못할까? 왜 나는 인맥이 없을까? 나는 왜 못 팔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여러분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요 죽었대잖아요. 토끼 죽었대잖아. 에? 우리 죽은 거 뭐예요? 포기한 거지 뭐. 애터미사가 포기하면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죽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스스로 죽이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가 극복하면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네. 장애의 고통, 집중을 내가 어디에 하느냐. 네, 이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네. 어색하고 낯선 일, 뭐 걱정, 뭐 두려움, 또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 이런 게 다 깁스예요.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네, 여기다 내가 집중하는 거, 나의 꿈에 집중하는 거. 나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건 무엇인가? 다시 돌아오면 꿈입니다. 나의 드림, 나의 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딱 맞추시면 어때요?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장합니다. 더 커집니다. 네, 멋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작은 일만 생겨도 어때요? 진짜 막 숨 넘어가잖아요. 막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어때요? 점점점 내가 이걸 이겨내고 나면 제가 한참 막 파트너가 생길 때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무음으로 해놨어요. 무서워. 국장님 무서워. 정말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터지는데요. 아, 내가 5명 했으면 좋겠어. 일 처리하는 나, 포인트 넣는 나, 뛰는 나,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면요,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일 처리하는 능력이 막 생겨요. 스스로 내가 와 대단하다. 왜요? 눈도 깜짝 안 해. 웬만하면요, 웬만한 일이 생겨도요,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가면 되지. 이게 됩니다, 여러분. 멋있어지는 거잖아요. 뭐 조그만 일만 생기면 여러분 막 넘어가 숨이 넘어가. 안 멋있잖아요. 그건 안 그래요? 막 옆에서 봐도 어머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해결하면 되지.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공자죠. 이게 리더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이덕우 총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슈퍼드림. 바로 그겁니다. 내 드림이 작으니까 자꾸만 문제야. 다 문제야. 네, 아니라는 거죠. 내 꿈이 크면 아무 문제 없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박보검. 약간 불공평하죠. 박보검은. 네, 노래까지 잘해요. 짜증나. 네,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참 비슷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원래 윤종신, 저는 좀 윤종신은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네, 윤종신의 노래입니다. 들으시고, 네, 그리고 다른 버전으로 저희가 한 곡 더 들으면서 여러분 이 가사 전곡은 아닙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가사가 나오는 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힘내시고, 네, 그리고 위로도 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도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다
끝까지. 레드선. 자, 이제 정신 차리시고, 한 분도 안 좋으시고, 정말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단장님, 우리 스폰서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단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여러분의 행동의 지침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행운권 추첨을 해야 됩니다. 바로 가능한가요? 1분? 1분은 제 시간입니다. 어제 속리산 다녀왔습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에게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나 우리 회장님 방방 뜨셨는데요. 뭐 방송도 안 되겠다 마음대로 뛰시더라고. 여기 막 PD가 감독님이 카메라를 못 따라가 이 가운데를 막 돌아다니셔가지고 그런데 어제 제가 올해 들어서인가 요 근래 최고 더웠다잖아요. 어제가. 근데 그 폭염 속에서 들은 것 중에서 내가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데요. 이게 잘 안 써지고 이게 생각이 잘 안 나고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유 귀찮아 집에 가 쓰지 이따 저녁에 쓰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성공을 못 한대요. 그러면서 힘들어도 생각의 끈을 잡고 끝까지 고민하고